안녕하세요.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공영방송 MBC는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정연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한 국가가 위기로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궤변, 내로남불, 애매모호한 말장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씨 일당들의 신출귀몰한 궤변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게 피살당한 후에 문재인 씨는 김정은에게 사정사정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을 계몽공주라고 칭송하면서 사과 통지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 정경심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시민은 증거 보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3.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은 고가는 쌓아두면 썩는다. 나라 돈은 펑펑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복관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억만진창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정말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먹었습니다. 시정연에서는 작년부터 3월 위기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3월이 지났지만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월 위기론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최고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 단지 9월로 연장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나라 곳간 절단내고 온갖 생색은 문재인 씨가 다 부렸습니다. 부채 폭탄만 남기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런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5년에 빚이 763조가 늘었습니다. 이전 정부 곳간에 쌓아두었던 여윳돈을 포함하면 최소 1000조 이상 국고가 손실났습니다. 1년에 평균 200조씩 국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는 늘었지만 기업부채만큼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가 집권하고 가계부채도 늘고 기업부채도 늘어서 쌍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2000조, 기업부채 2360조, 가계부채 2180조. 이 세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총 6540조나 됩니다. 국내 총생산의 3.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빚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금리를 1% 상승시키면 이자만 해도 연간 65조가 날아갑니다. IMF는 부채 증가 속도에서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다고 한국 정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계부채는 182조가 늘었고 기업부채는 227조나 증가했습니다. 총 민간부채는 409조가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2% 성장하고 있는데 빚은 1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백조 풀어주고 있는데도 오히려 빚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을 4번이나 만기 연장해 주면서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합니다. 국가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5년 내내 시장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상물의 만기로 돌아왔던 소상공인 부채를 또 9월로 연장시켰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터져야 할 시한폭탄을 윤석열 정부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씨에게 시한폭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실상을 알아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잔액이 291조, 작년 한 해 50조나 증가했고 올 3월 만기된 대출금 잔액이 133조, 이것을 9월까지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뿌린 시한폭탄이 윤석열 정부를 강타할 것입니다. 9월에 돌아오는 소상공인 폭탄은 자그만치 150조가 넘을 것입니다. 지금 3월에 갚지 않고 넘긴 대출금이 133조가 2월 되고 신규로 늘어나는 대출금을 합하면 150조가 넘게 됩니다. 문재인 씨는 통계청장을 교체한 정권입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곡간 뚜껑을 열어보니까 억만징창이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 통계 조작의 결과입니다. 도대체 숨겨진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의 통제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부실이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무 이상 없이 나라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떠난 후에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완벽하게 독박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실태를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제 3월 위기론은 9월 위기론이 되었습니다. 3월에 갚지 못하는 빚인데 9월에 갚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씨는 소상공인 대출금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서 291조짜리 시한폭탄을 제조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9월에 가면 35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 빚이라는 놈은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눈덩이처럼 증식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는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을 윤석열에게 넘겼습니다. 작년 2021년 7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대출 원리금이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 BIS 비율은 악화되어서 대출할 여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시장에는 돈줄이 말라갑니다. 은행이 막히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뿌려도 부채만 증가할 뿐 돈맥 경화는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 구석구석 내관을 숨겨 놨을 것입니다. 통계 조작으로 부실의 규모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씨가 뿌린 독박에 힘든 출발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씨가 도망가기 전에
온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